소형주 투자의 개척자 라이프 웬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는 1, 2년에서는 다른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긴데요. 최소한 수년간 지속될 강력한 트렌드 종목, 고수혜정과 함께 찾아보시죠. 네,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증식시키는 법을 알려주시겠다는 엑스원의 윤유석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고수님, 오늘따라 제 사슴 같은 눈망울이 좀 슬퍼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마지막 방송이니까 남희 씨한테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수님 덕분에 저도 주식 고수로 거듭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제가 보람차네요. 지난 시간 턴어라운드 투자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번 주는 어떤 투자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가요?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테마주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라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거기에 수혜를 받아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갑자기 관심이 확 생기는데 이 테마주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왜 열광을 하는 것인지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슈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면 주의해야 될 점들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테마에 따라 좀 강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과거에 보면 이제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테마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관심이 큰 건 사실인데 근거 없는 테마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테마에 의해서 돈을 벌었다는 개인보다는 잃은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게 문제죠. 그러면 근거 없는 테마주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거 없는 테마주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이 실적과 연결이 안 되는 테마는 모두 근거 없는 테마라고 간주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윤유석 대표를 검색하시고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관심 있어하는 테마주 투자법. 윤유석 고수님의 투자 백미. 매출 비중을 따져서 고백 타임 나와야죠. 고백 타임 나와야죠. 윤유석 고수의 고백 타임. 이건 해도 어려워. 아니에요. 도대체 왜 저한테 시키는 것인지. 지금 마지막 시간인데 이렇게 또 큰 웃음을 주시니까 안 되는 건 안 돼요. 재밌네요. 자막으로 일단 대신하겠습니다. 네. 매출 비중을 반드시 따져라 이겁니다. 투자 백미 첫 번째는 매출 비중을 따져 실적 수혜가 큰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통 테마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이제 수혜주들이 거론이 됩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그 여러 종목을 모두 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가장 수혜가 큰 종목을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되는데 매출 비중이 뭐냐라고 하면은 기업이라는 게 보통 단일 사업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여러 사업을 동시에 합니다. 가령 어떤 반도체 테마가 이렇다고 치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수혜주를 딱 봤는데 근데 어떤 특정 기업은 반도체에 대한 매출 비중이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건설 사업에 관련된 매출 비중이 90%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반도체 수혜가 있다 하더라도 건설 사업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이런 종목들은 걸러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적과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매출 비중을 따져서 가장 그 테마에 근접한 매출 수혜를 많이 받는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매출 비중이 몇 % 이상이어야 될까요? 100%면 제일 좋고요. 그런 기업들은 많습니다. 근데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여름 장마 테마가 있다라고 쳐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면 우산이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네. 우산을 생산하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근데 그 기업이 우산을 생산하는 매출 비중이 40%인데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아이스크림 사업을 그러면 60%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 기업이 우산 판매보다는 아이스크림으로 인해서 실적 악화가 더 크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볼 때
테마가 딱 일어나면은 여러 한 10개 종목의 그 수혜주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위 3개 종목을 만약에 선별하게 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매출 비중을 보시고 그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48, 49 애매하잖아요. 딱 끊어야 되나요? 50으로? 굉장히 좀 네. 선을 굉장히 좀 밟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하시네요. 전 단순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종목 중에서 가장 수혜가 큰 종목 상위권에 있는 종목을 고르면 되기 때문에 그 매출 비중이 높은 순으로 고르면 되겠죠. 그렇죠. 매출 비중이 높은 순으로 예, 이거 예, 정말 그렇습니다. 좋네요. 예, 예. 방송에 대한 궁금증은 아래 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윤유석 대표를 검색하시고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테마주에 투자할 때 또 알아봐야 될 고수의 투자 백미. 두 번째는요. 수혜 기간과 수혜를 주는 그 전방 업체가 명확해야 됩니다. 수혜를 주는 기관과 수혜를 주는 전방 업체요? 그럼 먼저 수혜 기간부터 한번 네네. 짚고 넘어갈까요? 보통 테마가 일게 된다면은 그 기업이 실적으로 전환되는 그 시기가 당장은 아니고 좀 뒤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앞으로 수혜가 어느 정도 실적으로 반영되는지는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혜를 받는 규모를 모르고 실적이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기업의 목표가를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표가를 모르면은 어떤 것을 목표가를 대신할 수 있느냐? 바로 이제 수혜 기간으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거죠. 수혜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투자에서 약간 제외를 해야 된다는 일단은. 얘기입니다. 예. 수혜 기간은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수혜 기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명확하게 반영이 되는 테마일 경우에는 수혜 기간이 어느 정도 적시가 됩니다. 수혜 기간이 좀 비교적 정확한 부분은 정부 정책 테마, 가령 어떤 도로 건설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제 전체 예산이 좀 나오고 그리고 공사 기간이라는 게 나오겠죠. 네. 그리고 5G 같은 경우도 투자 규모와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 좀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쉬운데 수혜 기간이 제대로 안 나타나는 분야도 있어요. 그 안 나오는 테마 같은 경우 가령 그 아프리카 그 돼지 열병 같은 경우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의 몫이죠. 투자자들의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개인의 부분이죠. 판단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혜 기간이 분명 명확했는데 네네. 이 도중에 그게 좀 변경이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보통 실적과 연결이 명확하게 되는 테마의 경우에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중간에 그게 크게 변동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다만 방향성은 성장은 확실한데 약간 그 속도의 차이는 좀 존재는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수님이 가장 오랜 기간 이 수혜 기간을 잡고 투자를 했던 종목이 있을까요? 과거 사례를 얘기한다면은 LT 포지였죠. 그때 이제 수혜 기간이 한 4년 정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5G가 현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2017년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3년째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22년 그 이후까지도 그 수혜가 연결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좀 긴 기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쪽에 투자 기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대한 궁금증은 아래 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윤유석 대표를 검색하시고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수혜 기간뿐만 아니라 수혜를 주는 대상, 앞서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수혜를 받는 기업만 주목을 하는데 네. 수혜를 주는 그 대상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큰 것은 이 테마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수혜를 주는 그 대상이 어느 정도 수혜를 줄 것이냐고 수혜 규모를 거기서부터 우리가 확인하면서 처음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되는 거고 이 수혜라는 것이 그 기간이 만약에 길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을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기업을 1년을 보유할지 2년을 보유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수혜를 주는 대상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제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네네. 수혜를 주는 대상은 특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혜를 받는 대상은 시장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거를 오히려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그거를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물론 아닌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5G가 최근에 이제 부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5G는 수혜를 주는 대상이 퀴즈 누굴까요? 정부, 통신사. 아, 그렇죠. 이통 3사죠. 통신사가 결국 5G를 구축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수혜를 주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5G 그 통신 장비 업체들한테 수혜를 주는 거죠. 그들의 네. 장비를 돈을 주고 사니까요. 사오는 거기 때문에 이통 3사가 어떠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어떠한 장비를 필요로 하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5G는 기본적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테나 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그럼 안테나 업체가 수혜를 생산업체. 받겠죠. 그렇죠. 두 번째, 모바일 인터넷을 쓰는 장소가 외부보다는 건물 아니에요. 네. 근데 이 고주파라는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장애물을 통과를 못 합니다. 벽에 막혀가지고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 안에 중계기라든지 초고속 기지구 많이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전방업체 수혜를 주는 그 대상을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수혜를 주는 대상을 확인하면 수혜를 받는 대상도 알 수가 있다. 그럼요. 네, 이게 약간 이정표 같은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혹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야 할, 좀 조심해야 할 테마가 있을까요? 최근에 있었던 남북 경협주 얘기를 살짝 해볼게요. 남북 경합주. 경협주죠. 경협주. 죄송합니다. 정치 남북 테마. 경합. 그럼 그 괜찮은데? 그럼 그 괜찮은데? 남북 경합은 오늘 하나 무셨어, 지금. 전쟁 테마네요. 전쟁 테마. 물렸다. 남북 평화 모두가 있으니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급등락을 반복을 했는데 아까와 같은 그 필수 요소 세 가지를 적용을 시켜버리면은 좀 애매해요, 사실. 수혜를 주는 대상이 일단 누군지가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도 아니고요. 북한 김정은이 수혜를 줄 리는 없고요. 좀 불명확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혜 기간도 당연히 특정하기 언제까지도 어렵고. 모르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수혜 대상이 누군지도 약간 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러니까 단기 주가 등락 때문에 돈을 좀 잃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고 잠깐만요. 지금 시점에서는 남북 경협주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투자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것이지 향후에 남북 화해 무드가 이게 자칫하다가 제가 시청자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이 좀 확실시 되게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투자의 어떤 대상으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테마, 이런 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릴 아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테마가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본다면 5G 테마가 가장 이게 확실하죠. 계속해서 지금 5G 쪽을 강조를 지금 하시는데 가장 부각되는 부분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표를 보시게 된다면은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글로벌 이 5G에 대한 성장률이 무려 연평균 84%, 국내 시장에서도 무려 62%씩 매년 성장한다는 규모예요. 더구나 이것이 국내 테마가 아니고 글로벌 테마거든요. 그러면 해외에 고객사를 두고 있는 국내 이 통신 장비 업체들은 수혜가 앞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이 테마는 지속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대한 궁금증은 아래 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윤유석 대표를 검색하시고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